아이를 온전히 치료해야 되고 온전히 사랑해야 되고 온전히 성장시켜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좀 날마다의 어떤 싸움인 것 같아요. 마지막 피난처 이렇게 또 앞에 타이틀을 또 붙이기도 했어요. 이렇게 피난처 가다가 안 돼서 마지막으로 오는 피난처다. 근데 거기다 또 그렇게 또 배수진을 또 쳤어요. 우리한테서 안 되는 건 없다. 우리 피난처에 가봤더니 거기서도 안 되더라. 그런 건 없다. 여기는 마지막이고 여기서는 무조건 길이 있어야 된다. 이런 모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붙잡고 씨름하다가 결국은 이제 주의 은혜로 다 되죠. 예, 안녕하세요. 저는 제3회 청년일가상 수상자이고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여명학교의 조명숙 교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조명숙 수상자님을 이렇게 외조하는 사단법인 피난처의 이호택 대표라고 하고요. 저 우리 부부 같이 1994년부터 외국인 노동자 활동했고 96년부터 탈북자 활동 그리고 이제 저는 99년부터 국내에 있는 외국인 난민들을 위한 피난처를 만들어서 이렇게 난민 지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93년부터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을 돕는 일을 했어요. 저희가 구로공단 지역에 외국인 노동자 피난처라고 저는 이제 3층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이제 이호택 대표님은 그 4층에 희년선교회라고 외국인들을 돕되 선교적인 차원에서 지원하는 곳은 희년선교회고 또 사회운동적 차원에서 돕는 건 이제 저희 단체였는데 거기 양쪽으로 이제 법률 자문을 하러 이제 자원봉사를 하셨었죠. 예. 그러다가 만났어요. 네. 저는 법학을 전공하고 이제 법조인이 되기를 바랬는데, 저도 이유를 알 수 없는데, 사법시험 보면서 손이 막 떨렸어요. 그래서 2차 시험에 계속 떨어졌죠. 1차 시험은 객관식이라 잘 되는데 2차 시험에서 계속 떨어져가지고 거의 한 10년 정도 시험을 통과를 못하고 그래서 이제 법조인이 되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낙심하고 그런 고난의 시간을 좀 보내고 그렇지만 제가 이제 법률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법률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길을 찾다가 구로공단의 이제 희년선교회에서 법률 지원 자원 활동 하는 활동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거기 갔습니다. 갔는데 우리 조명숙 교장이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사심을 가진 건 아니고 순수하게 이렇게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데 저의 이 순수한 그런 봉사정신 이런 거에 이제 조 교장이 끌려가지고 이제 흠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저는 또 몰랐죠. 이렇게 저를 흠모하는지도. 근데 주변 사람들이 조 교장이 당신을 흠모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봐라. 그래서 이제 뭐 조금 했습니다. 네. 먼저 작은 김용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의가 있습니다. 우리 막내딸 김찰란 교수님께서 저를 이제 보시고 작은 김용기 우선 키가 작고 제가 하루에 2끼밖에 안 먹는다. 지나치게 전략한다. 그래가지고 잘 알지도 못하고 저를 이제 작은 김용기라고 부르셨어요. 근데 뭐 나중에 이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김용기 장로님하고 저가 조금 닮은 구석이 있긴 있어요. 전 난민 활동을 하면서 잘 먹는 게 미안해가지고 2끼만 이제 먹은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새벽도 4시에 일어나고, 그 다음에 지나치게 근검 전략하고 일상적인 그런 방식으로 잘 살지 않고 자꾸 이렇게 뭔가 이렇게 새로 시도하고 개척하고 이런 모습 비슷한데, 김용기 장로님의 모습과 비교하면 너무나 제가 미치지 못합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을 따라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무시로 또 다시 기억하면서 노력은 하고 있죠.
난민 지원 활동을 하게 된 동기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연약하고 또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힘든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찾았을 때 난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난민들 한 분 한 분이 먹고 다 그렇게 꼭 우리 사회에서 가장 연약하고 힘든 사람들은 아니에요. 원래 그분들은 굉장히 강하고 용기 있고 또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일시적으로 처한 상황이 너무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이고 무엇보다도 난민은 우리의 그 법적인 부모라고 할 수 있는 자기 나라로부터 보호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부모가 없는 사람들이죠. 국제법적으로 보면.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위한 보호하는 그런 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분들의 삶을 법률가가 많은 분들이 도울 수 있지만 특히 법률가가 돕기에 적절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자원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때 청년 일가상 주셔갖고 되게 당황스러웠고 다른 상도 저희들이 좀 받아봤지만 김영기 장로님을 기리면서 그 정신에 이제 부합하거나 그런 분들에게 주셨는데 저는 좀 되게 좀 죄송스럽고 더 잘해야 되겠구나. 이 상에 누가 되지 말아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여명학교나 저의 어떤 지경보다 더 뒷사람들을 생각하고 길을 내려고 한다든지 그랬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안 그랬다면 여명학교만 집중했을 것 같은데요. 이 상을 받은 수상자로서 사회에 기여하고 사회에 영향을 끼쳐야 된다. 내가 외롭게 가지만 뒷사람은 외롭지 않게 길을 내줘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네. 매해 우리 앞에서는 굉장히 열악하고 절박한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케이스가 다 어려워요. 그리고 올해가 가장 힘들고 내 앞에 있는 애들이 가장 기억에 남고 이 아이들이 잘 됐을 때 가장 보람되고 사실은 지나가면 또 잊어버려요. 지금 앞에 있는 사람들한테 최선을 다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쭉 그걸 봤을 때 저희가 목숨 걸고 이렇게 사람들을 빼내와야 됐던 그런 시기가 있었잖아요. 중국에서 탈북자들을 구출하느니라고 국경을 넘었거나 군인들한테 잡혀가지고 막 신문당하고 막 이랬을 때가 사실 그때가 이제 가장 어려웠던 적이었고 그 외에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이 어렵고 매일매일이 날마다가 일도 그렇고 또 이제 운영을 하면 또 후원도 부족하고 그리고 또 성과도 저희는 이제 이 아이를 온전히 치료해야 되고 온전히 사랑해야 되고 온전히 성장시켜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좀 날마다의 어떤 싸움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사역한 대상이 난민이고 또 단체 이름도 피난처고 제 모토도 험한 길 따를지라 뭐 그런 거예요. 고등학교 때 뭐 모르고 괜히 이렇게 무슨 감사하게 젖어가지고 성경 말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런 거를 내 버전으로 바꿔가지고 험한 길 따를지라 뭐 이런 모토를 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난민 사역을 하면서 어렵다 그런 거는 뭐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누가 난민 사역 왜 하지? 그러면은 이게 가장 어려우니까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매 순간이 어렵고 어려울수록 내가 이제 선택한 이 일이 뭐 어려우니까 이 일을 선택했다고 자백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렵구나 이렇게 하죠. 어려운 일은요 내가 사실은 할 수 없고요. 또 어렵다는 게 뭐 적당히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진짜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면은 막 몸부림을 치긴 하죠. 씨름을 하긴 하지만 결국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의뢰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의뢰해서 만약에 이 일이 잘 됐다. 돌파가 됐다. 그러면 내 공로가 아닌 거죠. 하나님의 공로인 거죠. 그런 것을 이제 그 내 사역 가운데 경험하는 게 재미가 있어요. 보람이 있고. 그래서 뭐 가장 어려웠던 순간은 뭐 사실 말씀하신 대로 매 순간이고
순간이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난민들이 다 어려워요. 어렵지 않으면 안 와요. 저희한테. 어려운 분들 많아요. 자기들이 하다. 그리고 심지어도 다른 단체에서 다 이렇게 하다가 안 되면 와요. 그리고 진짜 이 법무부에서도 우리한테 보내요. 유엔 난민기구에서도 우리한테 보내요. 경찰서에서도 우리한테 보내요. 다 와요. 그래서 힘들죠. 근데 다 오는 케이스들이 다 어려운 케이스. 자기들이 하다가 안 돼서 오는 거니까. 근데 저는 이제 모토 자체가 그런 것들을 하자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 피난처 이렇게 또 앞에 타이틀을 또 붙이기도 했어요. 이렇게 피난처 가다가 안 돼서 마지막으로 오는 피난처다. 근데 거기다 또 그렇게 또 배수진을 또 쳤어요. 우리한테서 안 되는 건 없다. 우리 피난처에 가봤더니 거기서도 안 되더라. 그런 건 없다. 여기는 마지막이고 여기서는 무조건 길이 있어야 된다. 이런 모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붙잡고 씨름하다가 결국은 이제 주의 은혜로 다 되죠. 그러면은 그건 주님의 공로인 거죠. 그런 식으로 제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상자님의 사랑과 지지, 이거 가장 큰 원동력이고, 왜냐하면 저는 정말 복되고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평생 또 이렇게 같이 이렇게 사역하면서 같이 가고, 또 부부로서 같이 가고, 또 이렇게 감성이 또 풍부하셔가지고 늘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그런 것이 저한테 큰 원동력이고,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역에 있어서 늘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은혜, 그게 피난처 사역의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저 그 신앙의 원동력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저희 둘 다 좀 이렇게 유복하진 않았어요. 근데 어렵게 살았던 것이 그 어려운 사람들의 처지를 이해하는 굉장히 본능적으로 이해하게 되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떤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공감, 이런 부분들 있었고요. 그리고 둘 다 이제 굉장히 달라요. 성향도 다르고. 저도 검소한데 이분은 그냥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그래서 이렇게는 나는 안 한다 그러면서 그런 것부터 시작해갖고 되게 다른데요. 근데 이제 둘이 비슷한 거는 좀 내적으로 되게 강하다는 거예요. 그 표현은 이분은 그냥 묵묵히 가지만 저는 이제 슬프고 이럴 때는 울기도 하고 막 잘 웃기도 하고 그렇지만 울면서라도 앞으로 가는 스타일인 거죠. 둘 다. 그리고 이게 옳다고 생각되고 이게 옳은 길이면 포기하지 않고 아주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가면 이게 될 때까지 하면 되더라고요. 또 이렇게 갈 때까지 가면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 가정에서의 화목이 사실은 이제 어떤 사역을 하더라도 그게 원동력인 것 같아요. 여명학교는 사실은 이사를 한번 가려고 했는데 지역 주민들이 탈북고하라고 오지 말라고 해서 너무 심하게 그러셔서 못 가고, 여기 염강초등학교에 임시적으로 한 2년 정도 이렇게 있게 됐어요. 근데 그 사이에 갈 곳을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렇게 너무 좋은 데 왔잖아요. 운동장도 있고 이렇게 정말 학교 같은 곳에 왔는데 이만큼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숙제가 더 큰 숙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아이들이 더 행복하게 있을 수 있는 곳으로 마련하는 게 올해 또 내년까지 해야 되는 그런 목표로 이게 되면 정말 통일된 이후에 북한 지역에서 바로 쓸 수 있는 남북 통합에 굉장히 효율적인 또 효과적인 그런 교육 모델, 학교 모델을 만드는 게 저희들의 꿈이에요. 네. 피난처는요, 지금 이 시대가 난민의 시대, 이렇게 저는 말해요. 2001년 9.11, 그리고 2011년 아랍의 봄,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뭐 전쟁, 이런 또 뭐 지진, 기근 뭐 이런 것들이 또 심지어는 이제 코로나까지 이렇게 하면서 점점 전 세계가 이렇게 재난과 난민의 시대로 가고 있고, 이제 지금 우리가 뭐 겨울이든 여름이든 기후 변화를 너무 많이 경험하고 있어서 이 지구 환경도 굉장히 이상하고, 그런 것까지 합쳐져서 자연재해든 인간적인 재난이든 뭐 박해든 점점 난민의 시대로 가고 있어서, 그동안에는 전쟁이나 또는 어떤 정치적인 박해를 당한 일부 소수의 사람들이 난민이고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난민이 아니니까 재난을 당한 사람들을 좀 불쌍하니까 우리가 도와준다. 이런 차원의 난민이었는데 이제는 뭐 너나 할 것 없이 다 지금 난민이 돼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점점 가고 있어서 이제는 난민을 그냥 이렇게 배척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나는 언제까지나 난민 아닌데 넌 난민이다. 그러니까 내가 널 배척한다. 나는 편안하게 살고 싶다. 이렇게 안 되거든요. 서로 다 누구도 이렇게 난민이고 난민이 될 수 있고 그래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든 고난을 당하든 자기가 당하든 다른 사람이 당하든 그 고난 안에서 재난 안에서 피난처를 찾을 수 있어야 되고요. 서로 도우면서 피난처를 찾을 수 있어야 되고, 또 재난 안에서 이렇게 보호받고 안식하고 성장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그 재난에 대한 난민에 대한 철학적인 성찰과 좀 그 인식, 이런 것들이 확산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뭐 좁혀서 말하면 우리 국민들이 난민들을 이렇게 배척하지 않고 또 자기 문제로 인식하고 난민들을 포용하고 더불어 살고 그런 다른 사람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이런 어떤 인식을 좀 확산시켜서 이 재난의 시대, 특히 이제 앞으로 이제 이주의 시대가 오고요. 우리도 이제 그 인구가 점점 절벽이 되면서 이민을 받아들여야 되는 시대가 되고 있는데, 이민을 받아들일 때 이렇게 즐겁게 함께 환대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게 이제 저의 과제죠. 비전입니다. 저는 그 김영기 장로님이 조국이여 안심하라 그리고 이제 기도하셨잖아요. 저는 그 문구를 봤을 때 그 충격이 좀 있었어요. 이분이 얼마나 신실하고 스스로 진실하게 기도를 하시고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셨기에 이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저걸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참 마음이 든든할까. 근데 지금은 그런 분들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어떤 민족, 이 민족에 대해서, 이 사회에 대해서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면 이 사회가 이렇게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 일가재단의 가정들만이라도 이 민족에 대한, 조국에 대한, 또 사회에 대한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와 남편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우리 김용기 장로님 다시 만나기 어려운 그런 위인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리 시대에 정말 모시기 어려운 그런 위인을 우리가 모셨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최근에 농업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사람들이 가치를 크게 높이지 않잖아요. 저희 때만 해도 뭐 농업은 그렇게 관심 받지 못했는데요.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정말 생명의 근원이 농업에 있고요. 그래서 일가재단 회원들 뭐 당연히 농업에 관심 있으시겠지만 농업 안에서 이렇게 생명이 있고 또 산업이 있고 우리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있다는 건 이제 더 자부심을 가지고 하시면 좋겠고, 제가 난민 활동을 하면서 특히 르완다에 갔을 때,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다른 그 많은 나라들에 갔을 때 한국의 그 발전 모델과 특히 그 가운데 새마을운동
너무너무 유명하고 그 사람들이 그거를 가지고 국가 발전 동력으로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봤는데요. 한국에서 이 새마을운동의 그 모델, 원동력,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제시해 주신 분이 김용기 장로님의 그 가나안 농군학교였기 때문에 그 일가 회원들이 이 농업과 저 가나안 농군학교와 농업을 통한 국가 발전 이런 것들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더 많이 일가재단을 귀한 우리나라의 그 자산으로 생각하면서 자랑스럽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